근데 전저점을 깨면서 급락할 때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보실 역머리 어깨형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머리 어깨형과 달리 거래량의 증가가 필수적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반전형 패턴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신뢰도가 높은 머리 어깨형과 역머리 어깨형 패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패턴에 대한 강의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머리 어깨형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반전형 패턴은 머리 어깨형의 변종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다른 패턴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엘리엇 파동과도 연관이 깊고 의미 있는 지지 저항 구간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아무에게나 투자 관련 정보를 들으시면 안 되겠죠? 빠르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재테크 투자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기술적 분석 도서를 집필한 작가이고 자격증을 보유한 제도권 금융회사 소속 애널리스트입니다. 낯선 이에게 뭔가를 배워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좀 뜬금없지만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의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살면서 처음 인연이 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되뇌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인물인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하다, 도움이 된다, 덕분에 수익이 났다 라고 선뜻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웁니다.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음을 열고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매 강의마다 도움되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것만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실전에 적용하는 거는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차트 관점에 대한 설명 드릴 때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머리 어깨형 패턴입니다. 특징은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머리 어깨형이 완성될수록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될 것을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머리 어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면 주의 단계, 경고 단계, 완성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이 왼쪽 어깨의 고점 A를 머리에서 돌파할 때 왼쪽 어깨 상승 시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적다면 주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반드시 이 돌파된 전 고점이 지지작용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깨고 그러니까 왼쪽 어깨에 돌파된 고점인 A에서 지지작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할 경우 직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간다면 경고 단계입니다. 이후에 이전 전고점 돌파 시보다 더욱 적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른쪽 어깨의 고점 E가 전고점인 머리의 고점 C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락 추세로 반전될 수 있는 조건이 반 정도 완성됩니다. 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저점을 연결한 선을 넥라인, 목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약간 위쪽으로 경사진 선이 나옵니다. 수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가끔씩 흔치 않게 아래로 기운 목선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 어깨의 저점이 넥라인과 전저점을 깨고 이탈한 뒤 고점이 전고점에 못 미치고 전저점을 깨면서 다시 이탈을 하면 이것이 머리 어깨형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하락을 하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머리부터 이 목선까지 내려오는 이 화살표는 최소 목표치를 의미하는데 머리 어깨형이 완성됐을 때 최소로 예측되는 하락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전형적인 머리 어깨형이 완성된다면 최소한 이 정도 깊이의 하락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또 하나의 특징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야 합니다. 이 부분 차트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많이 변형됐긴 한데 최근 걸로 보여드려야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이 삼성전자 최근에 급락 나온 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봉우리가 만들어지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깨고 잠깐 반등 짧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거는 뭐 이중천장형에 더 가까운데
이중천장형, 삼중천장형도 결국 머리 어깨형의 변형입니다. 이런 식의 패턴은 추세 반전이라는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다라고 하는 건 학문적인 차이일 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모양을 찾으려고 하는 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왼쪽 어깨의 저점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넥라인이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위로 이렇게 경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탈한 뒤에 목선 부근까지 반등 후 이렇게 내려 꽂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할 때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죠.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 자리가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거래량이 또 증가를 크게 터지고 거래량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짧게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확 줄었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짧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거래량, 오히려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 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변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거래량이랑 같이 보시니까. 근데 전저점을 깨면서 급락할 때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보실 역머리 어깨형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머리 어깨형과 달리 거래량의 증가가 필수적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추를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적은 거죠. 사는 사람이 계속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배추가 상하면 버려야 되니까 자체적으로라도 가격을 할인해서 팔려고 하시겠죠. 이처럼 가격의 하락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 자체의 무게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해둔 배추 가격보다 비싸게 팔려면 비싸게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겠죠.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이치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는 거래량의 증가가 필연적입니다. 상승 돌파 시에는 거래량의 증가가 필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역머리 어깨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머리 어깨형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상승 반전을 예측할 수 있는 바닥형 패턴이에요. 앞서 보신 머리 어깨형, 천정형에 비해서 거래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알리는 목선 돌파 이후 목선 근처까지의 일시적인 하락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요. 천정형에서 목선을 이탈한 후에 하락할 때는 반등 없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왼쪽 어깨와 이 머리의 고점을 연결한 선이 넥라인 목선이고요. 여기를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한 뒤에 목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땐 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역머리 어깨형의 완성입니다. 보시면 넥라인을 상승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할 때 전고점을 깨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지면 역머리 어깨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최소 목표치는요. 머리 어깨형과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넥라인까지의 이 길이만큼을 잡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최소한 요 정도 길이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 머리 어깨형이라고 해서 변종 패턴이 있는데요. 간혹 머리가 두 개거나 왼쪽 어깨가 두 개거나 이런 변종 모양이 나옵니다. 특징으로는 기본 머리 어깨형처럼 대칭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어서 왼쪽 어깨가 두 개면 오른쪽 어깨도 두 개가 나오고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중천정, 삼중바닥, 이중천정, 이중바닥은 원리 자체가 머리 어깨형 패턴이랑 비슷한데 고점과 저점의 위치가 거의 수평을 이룬다는 점만 다룹니다. 이것들은 한번 간단한 패턴들과 종합해서 제가 한번 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운영 중인 공부방에 LS 에코 에너지를 공유 드리면서 11월 7일 오늘이죠. LS 에코 에너지 공유 드리면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머리 어깨형 패턴에 대한 내용 오늘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LS 에코 에너지 차트를 보면요. 쓱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넥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죠. 지금 짧은 흐름의 역머리 어깨형이 만들어졌으나 이 목선을 돌파할 때 여기를 깨고 목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돌파한 뒤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저점이 높아진 게 확인된 모습인데
지금 121선에서 여러 번 저항받고 여기가 지금 전고점이죠. 여기를 돌파하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중단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부방에 계신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관점으로도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죠. 스윙 관점 공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차트 분석을 하고 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천천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로 어제 말씀드린 S&T 에너지 11월 6일에 공유드린 S&T 에너지 오늘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갭 뜨면서 상승 나왔죠. 여기 어제 공유드린 날 바로 오늘 갭 뜨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드린 게 살일전기도 드렸었고 일진전기는 제가 이것도 어제 6일날 10월 17일날 공유드렸던 일진전기 1차 저항 구간이라 말씀드린 3만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매에 참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대응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17일도 확인해 볼게요. 자, 10월 17일 일진전기 공유드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17일이면 이때예요. 이때 공유를 드리고 중단기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공유를 드렸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11월 6일에 3만원이 1차 저항 구간이니까 부근에 도달했으니까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조정이 나왔죠. 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멘트를 붙이는 종목들 그리고 저항 구간 짚어드리는 부분은 꼭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주셨다는 인증만 해주시면 공부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해드린 번호, 이 시청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전용 안심 번호로 구독 인증 받고 있습니다. 이 내선 번호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공부방 입장 링크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전송해드립니다. 많이 문의 주시는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조건 검색식 설정법도 자세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 병행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가 이어질 때는 더 힘내라는 의미로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보람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